언제부턴가 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기 시작했다. 점점 선명해지는 그것, 아니 그 여자. 처음은 시커먼 무엇인가였다. 알 수 없는 검은 무엇인가가 천장에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하루 이틀 지날수록 점점 선명해지기 시작했다. 아니 얼굴 형태로 변하기 시작했다고 해야 하나? 몸을 움직이려 해도 꼼짝할 수 없었다. 눈도 감을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뜬 눈으로 이 지긋지긋한 악몽에서 깨기를 빌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그녀가 더더욱 선명해졌다. 몸까지 나와 마치 나에게 닿으려는 듯 발버둥 치는 저 모습을 보라. 얼마나 기괴한가. 이 꿈은 도대체 언제까지 반복되는 것이며, 아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 이제는 지긋지긋하다. 이런 꿈 따위 깨면 그만 아닌가? 그만. 깼구나.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는 걸까? 이 악몽. 그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늦은 밤이었어. 원래 밤낚시라는 게 낭만을 낚는다고 하잖아. 이렇게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낸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데 말이야. 그렇게 잔잔한 호수 위에 떠있는 찌를 바라보며 한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던 나였지.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 이 소리 들려? 아까 전부터 계속해서 들리던 물소리인데, 여긴 분명 외지고 나만 아는 장소라 다른 사람이 있을 리가 없거든.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빗소리겠지 했는데 이상하게 물소리가 점점 커지더라. 마치 점점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말이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소리가 들리는 방향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저기 물속에서 말이야, 검은 형체가 보이더라고. 그리고 그 형체는 점점 수면 위로 올라오며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여자.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창백함이 보이는 여자였어. 순간 사람이 물에 빠졌나 싶어 그쪽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말이야, 분명 이곳은 나만 아는 외진 곳이고 애초에 사람이 없는 곳이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온몸에 소름이 쫙 하고 돋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문제는 이때부터 내 몸이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어. 분명 머리는 멈춰야 하는데라고 외치고 있는데 몸은 어느새 물속을 향해 걸어가고 있더라. 한 걸음, 두 걸음, 차디차 물살을 가르며 또 그렇게 한 걸음, 두 걸음. 그리고 내 눈에 그 형체가 또렷하게 들어오는데, 귀신. 그건 분명 산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어. 초점 없는 눈동자, 핏기 없는 몸.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순간 온몸에 힘이 돌아오는 게 느껴지더라. 내 몸은 물에 반쯤 잠겨 있었고 그 형체와의 거리는 불과 몇 미터도 차이 나지 않았었지. 나는 내 낚시찜이며 이런 것은 내팽겨둔 채 그대로 차까지 뛰어나갔다. 그리고 그대로 시동을 걸어 호수를 떠났지. 이날 이후로 나는 밤낚시를 절대 가지 않고 있어. 그날 밤 물속에서 나를 지켜보던 존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날은 자정이 조금 넘었던 시간이었나? 장례식장을 들렸다 집으로 가던 길이었거든. 그날 일이 너무 많기도 했고 피곤이 쌓여있던지라 졸린 눈을 부비며 힘겹게 산길을 넘어가고 있던 나였지. 아무런 생각 없이 운전에 집중하던 그때였나?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얼마나 이 산길을 타고 올라왔더라? 이상하다. 길이 길어도 너무 긴데?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보니 이 길
무척 눈에 익숙하단 말이지. 아니, 정확히는 계속해서 같은 길을 달리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하나?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나는 길을 따라 계속해서 달렸어. 그런데 말이야, 저기 앞에 등산객처럼 보이는 사람이 길을 올라가고 있더라. 그 순간 뭔가 안심이 들면서 내가 맞는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렇게 그 사람을 앞질러 가면서 무심코 유리 너머로 그 사람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런데 말이야, 그건 살아있는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어. 그런데 더 무서웠던 점은 마치 내 차를 쫓아오려는 듯한 기괴한 자세로 달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며 나는 더더욱 폭력을 내기 시작했어.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땐 하얀 천장과 병원에 누워있는 나를 확인할 수 있었지. 그러니까 말이야, 사람들 말론 그날 내가 졸음운전으로 산길 가드레일을 박았다는 거야. 조금만 속력이 빨랐어도 그대로 절벽 아래로 추락했을 거라고.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사람 생사는 한순간에 결정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 아, 그런데 말이야, 그날 그럼 내가 봤던 그 존재는 무엇이었을까? 내가 기조를 꿨던 꿈이었을까? 아니면 고속도로를 타고 10분쯤 올라가다 보면 지금도 존재하는 흉가가 하나 있단 말이야. 귀신이 나오기도 하고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 모두 하나같이 기이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더더욱 유명해진 곳이기도 한데, 사실 밤중에도 도로를 달리는 차들로 인해 그렇게 무서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실제 이곳을 방문해보니 그 음침한 분위기에 압도당하는 거 있지? 지금도 꼭 누가 날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 나쁜 시선이 느껴진단 말이야. 저기 복도 끝에서 뭔가가 서서 나를 주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우, 소름 끼쳐. 이 집은 2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1층에 있으면 2층에서 발자국 소리가, 2층에 있으면 1층에서 발자국 소리가 난다. 이렇게. 지금 소리 들리지? 그리고 문제의 이 방, 지금은 강제로 문을 막아뒀는데 원래 이 방에서 여자 귀신이 자주 목격되었다고 해. 방 한 구석에서 등을 돌린 채 앉아있는 여자아이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 이상함을 느끼고 가까이 다가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흉가를 벗어나려고 하지. 그런데 말이야, 이상하게 출구를 찾을 수가 없다. 물론 나는 이렇게 실을 입구에서부터 감고 왔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갈 수... 실이 왜... 잠시만. 그러면 출구가... 처음 그녀를 만난 것은 꿈속에서였다. 꿈속에서 너무나도 기괴하게 춤을 추고 있던 그녀. 그리고 그 춤을 홀린 듯 쳐다볼 수밖에 없던 나. 벌써 며칠째 반복된 꿈을 꾸고 있다. 꿈은 단순하다. 보인다. 춤을 추고 있는 그녀가. 이유는 모르겠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녀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녀가 보이기 시작한다. 거울 속에서, 그것도 내 뒤에서 춤을 추고 있는 그녀. 환각이겠지? 아니, 지금이 꿈인가? 이제는 지금이 일상 속인지 꿈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다. 그녀는 왜 내 앞에 나타났으며 나를 쫓아다니는 걸까? 맞아, 이건 꿈이다. 난 지금 긴 꿈속에 빠져 있는 것이다. 어서 깨야 해. 지긋지긋한 이 꿈속에서 어서. 꿈에서 깨기 위해 옥상에서 떨어지려던 그 순간 나는 보았다. 더더욱 기괴한 모습으로 빠르게 춤을 추고 있는 그녀를.
그리고 웃고 있는 그녀를. 그녀가 더 빠르게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아니겠지? 아니, 웃고 있는 것 같은, 설마 이게 꿈이 아닌가? 영한 귀신을 보는 눈. 나에겐 어릴 때부터 나를 따라다니던 별명 하나가 있다. 귀신 보는 눈. 이유는 모르겠다. 그냥 보인다. 귀신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여러분 곁에 머무르는지는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잘 모를 것이다. 어쩌면 모른다. 이 이야기에 흥미를 느낀 귀신이 지금 여러분들의 옆에 달라붙어 같이 듣고 있을지도. 아무튼 오늘 내가 들려줄 이야기는 귀신을 부르는 장난에 관한 이야기이다. 언제부터였더라? 내 친구에게서 이상한 녀석이 보이기 시작했다. 기분 나쁜 여자. 곁에만 가도 고약한 악취를 내뿜던 그 여자 귀신. 그날 이후로 내 친구 녀석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이상함을 느낀 난 친구 집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물었었다. 그 전부터 난 귀신을 보는 놈으로 유명했던지라 순순히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던 친구. 책상이 연필을 가리키며 설명을 하는데 이 녀석 귀신을 부르는 장난을 쳤다고 한다. 저 연필이 매개체가 되었구나. 나는 그 즉시 연필을 들고 앞마당으로 나와 연필을 불로 태워버렸다. 불 속에서 괴롭게 울부짖던 그 여자 귀신. 그래, 이제 성불하고 사라져라. 이후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건강을 되찾았던 친구. 이날 이후부터 이 친구는 내가 귀신을 본다는 사실을 더더욱 믿게 되었는데, 그래서 같이 생긴 귀신에 얽힌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많아. 앞으로 하나씩 이야기를 풀어볼게. 기다려줘. 언제부턴가 헛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니, 정확히는 하얀 여자의 손이 보인다고 해야 하나?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보인다, 손이. 내 방 한구석에서 마치 그 손을 잡아보란 듯이 유혹하듯 나에게 오라고 손짓하는 듯한 저 손을 보라.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했다. 그저 학업 스트레스일 뿐이라고 애써 부정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이제는 손뿐만 아니라 사람의 형체까지 보인다. 저 손을 잡으면 이 지긋지긋한 세상의 고통 속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만 있을 것 같아. 저 손만 잡으면. 한번 잡아볼까? 저거 봐, 나에게 손짓하잖아. 그래, 뭐 어때? 그저 환상일 뿐이잖아. 이렇게 손을 공부를 하기 위해 사람들로 북적이는 독서실이 때론 공포의 장소로 각인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어? 맞아.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독서실에 관한 이야기야. 그때가 중간고사를 앞둔 새벽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해. 늦게까지 공부를 하였던 난 그날도 독서실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1인이었지. 그런데 말이야, 분명 내가 지금 독서실에 있는 마지막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말이야. 불을 끄고 나가려고 하는데 저쪽 자리에서 불이 켜지더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계속해서 불을 켜고 그거를 반복하는 거야. 처음엔 무시하고 가려고 했는데
결국 신경이 쓰였던 난 그 자리로 찾아가게 되었지. 그런데 말이야. 저기요? 저기요? 왜 장난치시는 거예요? 저기요? 평화로웠다. 아무도 없는 한겨울의 바닷가는 간간히 보이는 몇몇의 사람들과 날아다니는 갈매기떼들. 하지만 이 평화로움도 얼마 가지 못했다. 항상 이상한 일은 갑자기 벌어지는 법. 커다란 굉음과 함께 순간 온 세상이 암흑으로 뒤덮인 듯 시커매지더니 꽃다시 밝음을 되찾는 것이었다. 그리고 갑자기 썰물처럼 바닷물이 일제히 쓸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곧 바닷가는 휑해졌고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을까? 저기 멀리서부터 보이는 희미한 형체, 벽. 그것은 벽이었다. 움직이는 벽. 그 조그만하던 벽은 어느새 거대해져서 해안가를 덮쳐오고 있었다. 재앙. 그것은 한겨울 낮의 재앙이었다. 언제부터인가 집 앞 공터에 기괴한 식물 하나가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이상한지 길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식물을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는데, 이상한 점은 하루 이틀이 지날수록 마치 번식을 하듯 식물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정말 이상했다. 이 식물들은 대체 뭘까? 뭔데 이렇게 거대하게? 어? 요즘 유행하고 있다는 여자 귀신 이야기 들어봤어? 이 귀신을 만나기 위한 조건은 딱 세 가지야. 첫 번째, 새벽 1시. 두 번째, 골목길을 걷고 있을 것. 세 번째, 혼자일 것. 이 조건을 만족하면 그 귀신을 만날 수 있다는데, 일단 혼자서 골목길을 걷고 있잖아? 그럼 1시가 되면 갑자기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진다고 해. 그리고 저기요? 저기요? 하는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데, 그 부름에 대답을 하지? 그럼 내가 보여? 내가 보여? 내가 보여? 혹시 이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 귀신을 불러내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봐. 일단 조건은 간단해. 밀폐된 공간에 있을 것, 거울이 있을 것, 그리고 혼자일 것. 아마 화장실이 가장 좋은 공간이겠지? 아무튼 모든 불을 끈 채 거울을 바라보고 서 있는 거야. 그리고 눈을 감고 친구야 안녕? 친구야 안녕? 친구야 안녕? 이렇게 3번을 외치는 거야. 그리고 눈을 뜨면 거울 속에 내가 불러낸 귀신이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인데, 뭐야, 역시 귀신이 있을 리가 없지. 다 미신이었나 봐. 어휴, 이 이야기를 믿은 내가 바보지. 이건 내가 택시 운전을 할 때 겪었던 실화인데 잘 들어봐. 그때가 비가 내리던 늦은 밤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해. 당시 시골길 옆 저수지 근처를 달리고 있었거든.
아니 그런데 이 비 오는 날 여자 한 분이 우산도 없이 길가에 서 있는 게 아니겠어? 그 모습이 신경 쓰였던 난 차를 세우고 창문을 열고 말을 걸었거든. 그런데 그 여자 아무 대답도 없이 뒷문을 열고 차에 타더라. 뭐 나야 어차피 읍내로 나가야 했고 손님도 태워가면 좋았기에 아무 생각 없이 차를 출발시켰지. 아휴, 이 밤에 비까지 다 맞고 어쩐냐? 저기 어디까지 가세요? 읍내까지 가면 될까요? 손님, 어디 편찮으세요? 운전을 하며 뒷좌석의 여성분께 말을 걸어봤는데 아무런 대답도 안 하더라. 난 비를 많이 맞아서 몸이 안 좋은가 보다 했거든. 그런데 이상한 현상은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어. 갑자기 택시 안이 서늘해지면서 한기가 도는데 살이 떨릴 정도였다니까. 한기가 심해지자 차창은 자연스럽게 성에가 끼는데 앞이 안 보일 지경이라 차를 세우려고 했거든. 그런데 말이야, 갑자기 뒤에서 세우지 마, 세우지 마, 세우지 마. 하면서 여자가 내 목을 조르는 거야. 순간 앞이 깜깜해진 나는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밟으며 차를 세웠다.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어안이 벙벙했는데 정신을 차린 후 주변을 둘러보니 차에는 나 혼자 있었을 뿐더러 차는 저수지 바로 코앞에서 멈춰져 있더라. 아마 그대로 달렸다면 물속으로 뛰어들었을 거야. 그리고 분명히 비에 잔뜩 젖은 손님을 태웠는데 시트만 젖어 있고 손님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더라. 정말 귀신이 고칼로른 아니겠어? 대체 그날 밤 내가 태운 그 여자는 무엇이었고 왜 세우지 말라고 소리쳤던 것일까? 아니 왜 나를 공격했던 것일까? 그거 알아? 귀신은 함부로 문지방을 넘어오지 못한다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궁금증을 유발시켜 스스로 문을 열게 만들거든. 특히 야밤에 이런 노크 소리를 듣는다? 그럼 항상 경계를 해봐야 해. 밖에 인기척이 있나 없나. 만약 아무 의심 없이 문을 열었는데 밖에 아무도 없다? 그건 스스로 귀신을 초대한 걸 뜻하고 당신 뒤에는 초대를 받고 들어온 귀신이 서서 웃고 있다는 사실. 정말 섬뜩하지 않아? 어? 뭐야? 지금이 새벽 3시인데 누가 노크를... 난 지금 문을 열어야 할까? 어느 날 문 앞에 놓여있던 상자 하나. 발송자가 적혀있지 않은 상자라. 물론 난 아무런 생각 없이 상자를 열어보았었다. 상자 속에는 작은 조각상 하나가 있었는데 보면 볼수록 뭔가 끌림이 있는 조각이었다. 난 누가 선물을 보냈나 하는 마음에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 조각상을 놓아두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나에게 이상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똑같은 악몽을 반복해서 꾼다는 것이었는데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자가 점점 나에게 다가오는 꿈이었다. 하루, 이틀, 사흘, 이제는 포화까지 다가온 그녀. 기괴한 웃음을 지으며 뭐라고 중얼거리는데 넌 내 거, 넌 내 거, 이제 넌 내 거. 뭐라는 거지? 민호야, 너 왜 며칠째 연락이 안 되냐? 말도 없이. 민호야, 민호야.